나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시고, 어머니 저 끝으로 가고. 아니, 이발할 때 이사장님, 여보. 마지막 여론조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민주당 후보입니다. 마지막 여론. 네, 지금부터 서양생활공고 제48차 회원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가족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양생활공고 정호 최덕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는 이제 회의를 하면은 총회를 열면은 선물을 나중에 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또 계단에서 또 미끄러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오신 분들만 선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만 받고 지금 많이 가셨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총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분과 저희 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진생활공고 이사장을 현재 하고 계시고 광주 남구 강상구 새마을공고 이사장 재배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창호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공고 중앙회 김인 회장님을 대신해서 중앙회 박순옥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을 대신해서 남구청 정종학 경제문화국장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장채원 이사님, 박예병 이사님, 임병률 이사님, 이순호 이사님, 김명숙 이사님, 오삼자 이사님. 다음은 감사소입니다. 박성구 감사님, 임금자 감사님, 바로 전직 이사장님을 역임하신 양준욱 이사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총선 있죠? 이병헌 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후보 계시죠? 예,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하신 안도걸 후보님 오셨습니다. 다음 김보다 동남을 후보이신 김미화 후보님 오셨습니다. 또 진보당 동남갑 서양생활공고 제48차 정기총회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 상은 우리 서양새마을금고 전체 회원님이 함께 받은 상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장 김인, 부상으로 홍보시기와 다음은 서양새마을금고 이사장상으로 우수회원 감사장 전달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회원 김기순. 회원은 평소 국민의 자주적 협동 조직인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음은 물론 근검, 절약, 저축 등신의 생활화를 통한 회원의 복지 증진과 서양새마을금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만곤. 같습니다. 부상으로 20만원 서양새마을금고 주유상품권을 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서양새마을금고 주유상품권을 드립니다. 잠시 기념 촬영. 부장 민창원. 위 사람은 국민의 자주적 협동 조직인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과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평소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만곤. 부상으로 20만원 서양새마을금고 주유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장 고미영.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20만원 서양새마을금고 주유상품권을 드립니다. 차장 제517호 차장 진충형.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20만원 주유상품권을 드립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양심과 봉사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청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 효남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래. 24-46 성명 성수신. 내용은 같습니다. 부장장 향비위 제2024-01호 서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만곤.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특히 유림 발전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16일 광주향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학진. 새마을금고 1등 금고입니다. 그리고 저도 새마을금고에 대자를 가입한 준회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튼튼하게 있잖아요. 금고, 안뜰한 금고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금고가 그러려면 우리 광주의 경제가 더욱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역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16년 만에 대한민국 북한 나라 살림 편성해봤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허락 주신으로 기획재정부 차관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쌓은 역량을 우리 광주 경제를 키우는데 제가 한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정말 우리 광주의 큰 프로젝트, 큰 회사, 그리고 큰 기업들 유치해서 광주를 하는 멋진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백제에 가서 눈치만 묻지 않고 우리 광주에서
집밥 먹으면서 부모님들, 가족들하고 어성어성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동네 한번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 김미아입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바로 중입자 가족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 서울로 상경해서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암치료센터, 특히 지금 최첨단 암치료센터가 서울에만 있는데 이것을 정주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이 광주에서 치료하면서 또 하나 이것은 부산에도 있고 세종시, 강원도에서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광주가 최첨단 의료센터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건강과 즐거움을 책임질 진보당 김미아 후보에게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존경하는 회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핀 얼굴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6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 2024년 2월 16일이니까 딱 1년이 된 날입니다. 근데 제가 1년밖에 안 했는데 지금 감으로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전국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권에 있는 한 2개 정도 영세 새마을금고 부실이 언론에 좀 부정적으로 좀 과대 확장돼서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금고 전국 1290개 새마을금고가 전부 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는 이제 급기야 예금 인출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런데 저희 서양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회원님들이 저희 금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신뢰와 도움으로 해서 저희 금고 예금 인출액은 자산 대비 한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도부터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기준금리가 미국부터 올라서 우리나라도 오르고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오르고 따라서 또 예금 금리도 올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새마을금고나 신용유통자들이 좀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평균 한 7% 정도 해줘야만이 예대 마진이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산들이 수백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1금융권은 낮은 이자로 4%대, 뭐 5% 초반 이렇게 대출을 해도 경쟁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그렇게 낮으면 예금 이자보다 적으면 역마진이 나는 거죠. 역마진이 나면은 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새마을금고 1290개가 작년에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다 이렇게 복구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대출이 안 나가면 대출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금 이자만 나가죠. 그럼 이익이 나오니까 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손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연구 끝에 대출처를 좀 다변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임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대출처를 좀 찾아다니고 앉아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좀 쫓아다니면서 좋은 거래처를 찾아서 대출을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어제까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오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1,000억을 했습니다. 우리. 1,000억을 하고 또 예대 마진율도 2% 이상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태양광 대출이라든가 또는 우량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담보는 확실히 잡고 이렇게 대출을 함으로 해서 금고를 완전히 정상시켰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 말 자산이 4,150억인데 작년 말 자산이
4,858억으로 708억 원이 저희 서양공고가 신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새마을공고가 98개인데 98개 중에 저희 서양 새마을공고 자산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금액도 가장 크고.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 믿고 마지막까지 사랑해주고 공고를 이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주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저희 공고는 작년 2월 16일에 제가 취임하면서 광주은행 수석 부행장 출신인 정찬암 상근이사를 저희들이 상근이사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1,000억을 대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450억을 우리 정찬암 상근이사가 그동안 1금융권에서 닦은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450억을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서양새마을공고는 정찬암 상근이사가 절반을 내게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복동이가 한 번 온 겁니다. 우리 정찬암 상근이사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공고는 이제 광주 전남 98개 새마을공고 중에서 자산 3위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예측을 하면은 5천억 자산 5천억 달성은 무난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이 저희들 예상대로 5천억 이상이 올해 달성이 되고 또 이익률도 좀 늘려가지고 또 당기 순이익도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 더 돌파를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에게 배당뿐만 아니고 또 회원님들 복지 증진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을 지역사회에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거를 좀 튼튼히 키워놓고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회원님들한테 지역사회 환원하는 것을 조금 요새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한 1년 정도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공고가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5천억, 6천억 이렇게 큰 공고를 되면은 우리 회원님들 가정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도와줄 일 있으면은 저희들이 도울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AFTV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많이 있지요. 네. 저도 이 서양 새마을공고의 회원님들을 거의 절반 정도는 얼굴이 읽어서 남는 같지가 않아요. 다른 공고 같지 않고 또 우리 무진 새마을공고 회원님들을 뵙는 그런 기분도 아주 이웃사촌으로서 무척 기쁩니다. 우선 오늘 제48차 정기총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고 실속 있게 큰 성과를 가지고 치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주 남구에 8개 새마을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 3개. 그래서 11개의 새마을공고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죄로 오늘 우리 김만돈 이사장이 오늘 기어이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선 만큼 제가 평소에 느낀 우리 김만돈 이사장님의 인격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직업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남구의 제일 유일한 마을 세무사. 세무사의 역할이 뭡니까? 계수, 재무적표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익이 나고 어떻게 하면 손을 내고 세금이 얼마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알뜰하게 잘 살림을 잘해라. 아주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서양생활부의 이사장으로 또 당선이 됐으니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본인이 얘기해서 오늘 중앙회장의 특별 포상도 받았습니다만 작년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700억 이상 성장, 단기 순이익 13억 3천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정통파 경제인이 광주 광역시에서도 계속 옛날에는 1등을 했었죠. 서양생활. 지금은 광주 43개 생활본부가 있습니다만 광주전 98개, 광주전 43개였는데 43개 생활본부 중에서 지금 자산순위 2위인데 2위에서 1위 잡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년이면 충분히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명성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사자성어자만 명불허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명성이나 명예, 품격이 대단히 훌륭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일마다 역시 명불허전인 겁니다. 그 유명세가 허투루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만권 이사장 그야말로 명불허전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만권 이사장만 열심히 잘해서 이런 성과가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광주은행에서 최고위 임원을 계시다가 최근에 퇴직을 하셔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상품이었죠. 사실 제가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뺏겼습니다. 우리 정찬남 상금이사가 작년도 약 1,000억 원 여신이 나갔는데 450억 이상이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여신을 처리했다는 우리 김만권 이사장 말씀처럼 절반을 먹여 살린 겁니다. 오직 최고의 고객이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4.4%라고 하는 최고의 배당금을 아마 거기에 또 이용료는 또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주 고리의 배당금을 드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찬남 상금이사의 50%는 나머지 50%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구분나무 선상 지키듯이라는 얘기겠죠. 훌륭하고 똑똑해서 잘난 자식들은 다 고향 버리고 서울로 다 가버려서 지 앞까지 먹여서 가버리고 고향의 부모는 고향의 선산은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최덕순 전무님 같은 분들은 직원이 한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가 50%는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에 지휘를 맡으셨던 두 분 감사합니다. 이순호 감독님하고 또 한 분 감독님 그리고 우리 박예변 이사님 임금정 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똘똘 뭉쳐서 서양새마을 금고를 최고의 선진 금고로 만드는데 천변이었다. 최일선의 선언된 역할을 했던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가 서양새마을금고를 크게 외치면 여러분 화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새마을금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기념
시상식을 마치고 5분 후에 2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본고법 제13조 제1항의 그거 제적의원 151명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소문이 되었고 제48자 회원 정기총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보고는 박승부 감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본분고 감사를 기표하여 제48차 회원정기총회 특별히 이해준과 사랑하는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정말보가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본분고 정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분고 지상 및 업무 집행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에 의하여 가져가겠습니다. 감사는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계산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2024년 사학년도에 대한 정기감사를 4차례에 걸쳐 즉시 총 1년 실시하였으며 본분고 업무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현실을 감사한 결과 사업부로서 재무 상태로 소득 계산서 이익 이용 운출분의 내용이 예상과 같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스스로 뜻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의결사항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원 정관 변경안 의결의건, 제2호원 임원 선거규약 제정 의결의건, 제3호원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건, 제4호원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건, 제5호원 의사록 서명인 선출의건, 이상 5개 안건으로 1호 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의장인 김만곤 이사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자, 제1호안 정관 변경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이유는 새마을본고의 출자 배당금 출자 전환, 회전 출자, 우선 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시 이사장 선거 관련 선거권 대리 제한, 선거운동 방법 및 당선인 결정 등 프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이사장과 이사 간 임기 조정 효율화를 위하여 임원별 전원 사임에 따른 임기를 조정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새마을본고 정관 변경안을 제안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새마을본고 중앙에서 관련 법규가 바꿔짐에 따라서 정관 변경안을 내시해서 내온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덕순 전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호안 정관 변경안 의결의건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사무소만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의 자격 상실 또한 회원의 자격 상실 사유 발생에 대한 통지 및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 출자 배당금의 출자 전환, 회전 출자 및 우선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4. 임원 직위별 전원 거론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5. 임원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관련 임직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추가하고 사업 이용 실적 중 공제 유효계약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임원 선거 운동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고 선거 운동 방법은 임원 선거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결선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 외국한 업무 어음할인, 상품권의 판매 대행 및 의료 지원 사업을 금고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신고 대표를 보는 바와 같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너무 많은 관계로 PPT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호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실 거고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정관 개정안을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2025년 3월 5일 날 전국 새마을금고 1290개 통합선거가 있습니다. 통합 이사장 선거가 있는 거죠. 그 이사장 선거 운동을 할 때 지금은 옆에서 선거는 해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못 온다는 겁니다. 본인만 선거운동 해라. 만일에 다른 사람이 이사장 선거운동을 하면은 그것은 선거 위반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사나 감사 중에서 임기가 1년이 더 남았는데 거리가 되고 돌아가셨다든가 본인이 건강상으로 사퇴를 하시면은 선거를 하거든요. 선거에서 1명, 2명을 더 뽑는데 앞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상근이사, 그 다음에 비상근 이사 등 7분 합쳐서 총 이사가 9명인데 2명까지 중간에 그만두시더라도 그분 임기가 1년이 넘더라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주요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업무상 내용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힘들 걸로 합니다. 자, 제 1호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회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제 1호항 정강 변경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제2호안 임원선거규약 제정안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이사장 선거 방법에 따른 임원선거규약 유형 채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임원선거규약 제1항과 임원선거규약 제2항을 폐지하고 임원선거규약 새로운 임원선거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1항, 2항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중앙에서 폐지를 하고 현재 법률에 맞게끔 임원선거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정관 변경을 해라. 이렇게 4시간 내려온 겁니다. 주요한 자세한 최도순 전무가 보고하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 공고일을 선거 이전 2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5일이었는데요. 선거 공고일을 20일 전까지로 하였고 직접 금고도 기탁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출한 선거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를 연기 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약의 시행일을 제1호 안건인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안 인가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함을 의결 주문합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 규약이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주요 내용은 이 4가지며 더 자세한 것은 이 PPT 화면으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사장 선거를 하면 15일 전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20일 전으로 공고일이 좀 당겨졌다 5일간. 그리고 이사장 선거라든가 임원 선거 할 때도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아까 안도골 후보라든가 몇 분 오시면 원님고 다니죠. 다 예비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도 선거일 전
45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를 등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제2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회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회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호안 임원 선거 규약 저장안 변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안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회계 준칙에 의거 2023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 제55조 3항에 의거 본총회에서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적응계산서를 첨부와 같이 승인받고자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덕순 전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총 자산은 4,850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총 수익으로는 238억을 냈으며 총 비용 225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13억 2,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적립금으로 5억 1,000만 원 하였고 배당금으로는 7억 4,800만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이익금으로 4억 7천만 원은 차기로 2월 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출자 배당은 출자 배당으로 4%, 이용고 배당으로 0.3% 해서 총 4.3% 배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를 보시면 저희 대전상각과 충당금 현황은 자료로 발행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이와 같이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하고 있구나. 저희가 올해 23년도 저희가 총 회원을 출자 회원을 500명 계획을 하였는데 941명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실적으로는 188.2%의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저희가 18억을 목표하였는데 13억 2,900만 원으로 73.8%를 달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PPT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PPT 자료는 재무제표인데 회원님들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은 4,858억에서 708억 늘었고 이제 당기 순이익은 저희들이 18억을 원래 목표로 삼았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그 고금리 예금 때문에 대부분 이 국민권들이 적자가 많이 나고 이익이 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98개 새마을금고에서 적자 금고하고 이익이 1억 이하인 금고가 38개다. 그렇게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목표 이익 18억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가 그때 13억 2,9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고 이제 배당금으로는 4% 그리고 예금이라든가 대출 이용고 배당은 0.3%에서 총 4.3% 배당을 하고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우리 국회감사와 내부 감사가 아주 철저해가지고 아주 자료로 해서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좀 더 분발해가지고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므로 제3호안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권도 원안과 같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권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본부법 제12조, 제13조 및 정관 제51조 사업계획과 예산의 근거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총회의 의결받고자 제안하며 또한 공근거는 2023년 전체 학계 인건비 인상 한도가 4% 범위 내에 임원 인건비를 2022년 대비 약 7%를 삭감한 관계로 2024년 인건비 예산 중 임원 인건비는 2023년 임원 인건비 삭감액에 대해 2024년 예산에 정상 반영하고 새마을본부 사업계획 및 예산 지침에 의한 연도별 인건비 인상을 적용해 총회에서 의결받고자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최동순 전무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4년도 경영 방침으로는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 경영, 경쟁력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경영 관리, 회원 만족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서양새마을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현황 보고서를 보시면은 24년도에는 저희가 23년도 4,858억에 8.3% 증가한 자산 목표를 5,20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으로는 3,500억을 대출하겠다는 계획과 예금으로는 4,540억을 계획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ROA 0.4%인 20억 8천만 원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회원은 약 500명 증모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24년도 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규정대로 3.61%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올해 2024년도 자산 목표는 5,200억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단기 순이익은 20억 8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들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전년 대비 3.61% 상승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 사후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네. 경제법상으로 보니까 강행정과랑 설명 다 해주셨는데 2023년도 마스크를 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제표상에는 당해년도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이왕이면 4,858억이라는 이 자산이 큰 성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4.3% 배당을 주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배당이. 이제 그러나 13억 정도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거무적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런 당해년도 재무제표 옆에다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미 PPT 자료를 만들 바에는 그렇게 해서 그 정감의 추이를 우리 회원님들이 알면 우리 새마을본부가 점진적이냐, 그러지 않으면 후진적이냐, 그러지 않으면 고정적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예. 오늘 질문을 하시라겠고. 그래서 이 출자 배당률이 4.3%라 거기에 만족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이자가 얼마예요? 다 4%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출자금으로 2천만 원 갖다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4.4% 좀 유감해 4.5라든가
0.1을 더했다거나 그런 추세를 해야 하는데 13억에서 20억으로 내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 또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그럼 2024년도, 2025년도에 그 재무회계 보고를 할 때 작년 대비 얼마만큼의 증감이 있었는가 그거 중요한 거다. 그러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있는 조합원들한테 잘 공지를 해야. 사실 이렇게 오늘도 제일 처음부터가 잘못된 단추요. 왜 그러냐면 150명이 참석 인원인데 50명도 안 되거든. 정족수 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총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칙상. 나도 이렇게 법원에 가서도 다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하면 다 판사님들이 현직 참석 인원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오늘은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미리서 선을 줘갖고 다 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갈 것이니까 끝까지 들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서 얼마나 저런 만드느라고 고생했겠어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검토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님 말씀은 그 비교 정의조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비교 정의조표 안 나오는데 비교 정의조표를 만드는 방향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제 종점부터 보면은 이 호남신학대학교 예배단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선물을 안 주면은 얘가 다 차요. 지금 저희들이 선물 800개를 갖고 왔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이게 800개는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선물을 나중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이 좌석이 한 최고 500석 되거든요. 나머지 한 300분이 저 밑에 계단에서 어르신들이 대기하다가 사고나 날까 무서워서 제가 이제 선물을 먼저 등록을 한번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선물을 받고 앉아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선물을 받으면 집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일정 부분은 선물을 좀 늦게 드리는 방향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회원님 와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4호안 더 이상 질문하실 회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 사학계획 및 예산안 의결권도 원안과 같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호안 의사록 서명인 서출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회 회의록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사인을 해요. 그거 다 읽어보시고 맞다 틀린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금고 회계균형상 5분 회원님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혹시 사인하실 분들이 본인이 하셨을 때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인 감사님 오셨다고요? 또 누구 김미자 씨, 네. 우리 이남순 회원님, 김남순 회원님, 헷갈리네. 이제 2분 남았네요. 아버지 인사해 드리면 압니다. 아니, 우리 말씀을 백정선 회원님 더시죠? 백정선 회원님. 우리 성수진 회원님 더실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성수신 회원님, 백정선 회원님, 김남순 회원님, 그 다음에 민병현 회원님, 그 다음에 김미자 회원님 5분으로 해서 의사록 서명인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하셨으므로
네, 제5관 의사록 서명은 방금 말씀드린 5분 회원님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회의는 이제 총회는 다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항상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본것 좀 많이 이용하시고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출자금이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돼서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농협, 신협, 새마을도 합친 한부자예요. 그래서 혹시 2천만 원이 넘으신 분은 오셔가지고 금고에 오셔서 출자금 비과세 통장하고 비과세 되지 않는 출자금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2천만 원짜리 출자금 통장 하나 비과세 통장 만들고 나머지는 1,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보시면 2천만 원은 15.4% 떼는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15.4% 그것만 세금으로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총회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